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6일 오후 5시 반입니다. 2시간 전에 북한이 김여정이가 예고한 대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이 건물을 개조하는데 우리가 1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산을 폭파시켰는데 이거는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마침 그때 국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서 발언을 하다가 폭파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좀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면서 돌아간 다음에 이 송영길 의원이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요 말이 어떻습니까?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요 묘한 말인데 포로 폭파 안 해가지고 다행이다. 포로 폭파 안 해서 참 고맙다. 그래도 선심을 썼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그래도 칼로 찌르지 않고 총을 쏴서 빨리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고마운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해도 요렇게 참 요런 단어를 선택을 해서 할 정도니까 이 송영길 의원을 선출해 준 그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유권자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자, 이 사람은 어제도 또 이런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을 어디에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의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가지고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게 비유를 하면서 미국이 흑인 플로이드를 누르는 백인 경찰과 같다. 백인 경찰에 눌려가지고 질식사하기 직전의 북한 경제다. 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요 말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묘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막무가내 깡패의 무릎에 눌려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오히려 흑인 플로이드처럼 제재로 질식당하고 있다는 송영길 의원 발언부터 옥류관 주방장의 문 대통령 모독이 미국 탓이라는 정세현 부의장, 약속을 안 지킨 우리 잘못이라는 김한정 의원,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북한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홍익표 의원까지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이 코로나 감염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김근식 교수는 이어서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질범을 거꾸로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것이다. 플로이드가 죽어가면서 내 잘못이다. 백인 경찰이 화날만 하다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유를 하라는 거죠. 오히려 북한이 백인 경찰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눌려가지고 질식사하기 직전인 플로이드와 같은 흑인인데 거꾸로 돌려가지고 북한을 흑인에 비유하고 미국을 백인 경찰에 비유한 이 송영길 의원의 이런 이야기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냐면은 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인질범 사건인데 나중에 보니까 인질에 잡힌 피해자들이
경찰 편을 들지 않고 인질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인질인데 핵과 미사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해당하는 미국 욕을 하고 앉아 있다. 이런 변태다, 변태. 변태라는 뜻이죠. 변태라는 뜻입니다. 자, 송영길 의원이 이 사람 당대표,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될 뜻도 있고 상당히 야망이 큰 모양인데 이런 사람이 앞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 뭘 할까요? 김정은 비위에 맞춰주는 말을 통해서 김정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다음 선거에 김정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앞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2022년에 사실상 공천위원장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여당의 사실상 공천위원장 역할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 하고 혼수를 둘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런 개입을 자초하는 게 요 며칠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이른바 중진들의 민낯입니다. 벌써 국가 지도부가 김정은 정권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김정은, 김여정이 경쟁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모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가 한번 꺾여버리면 그 뒤에도 계속 슬슬슬 깁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국민학교 다닐 때 주먹다짐 해가지고 그때 진 학생,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됐지만은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지금 만나도 사람이 좀 쪽을 못 서는 그런 걸 봅니다. 어릴 때의 경험입니다. 길을 꺾어 놓으면은 평생 오금을 못 펴고 사는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기가 꺾인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를 국민들이 방치를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후진된 나라였는데 어떻게 통일을 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문명과 접했던 나라는 중국과 가까운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고 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이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평야가 많아서 더구나 이 중국과 바다 건너 가깝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문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교가 6세기에 신라에 들어갔을 때는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백제 고구려처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했습니다. 왜 저항을 했느냐? 우리의 신앙도 괜찮은데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있느냐? 그래서 2차돈의 순교가 있죠. 그런데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주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백제 고구려에서는 저항이 없었는데 신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호국 불교로 만듭니다. 종교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신라에는 화랑도가 있었어요. 이 화랑도와 불교, 문무가 합쳐졌습니다. 문무가 합쳐져.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문무왕인데 거기서 무는 불교, 무는 화랑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라는 통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통일 의지는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은 백제나 고구려에게 먹힌다. 생존 투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 차례로 무너뜨린 다음에 당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제는 결국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도 경계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사원박질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라는 내부 단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교한다면은 북한이 오히려 신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백제 같은 나라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안보를 포기하고 자존심 다 포기하고 이러니까 못 사는 북한한테 멱살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송영길 의원의 말입니다. 이건 노예 아닙니까? 노예. 매질을 할 때 몽둥이로 때리던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게 그게 어디냐 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노예근성, 송영길의 노예근성, 문재인 정권의 노예근성, 이런 국가 지도층 밑에서 국민이 자존심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압승시킨 국민이 있습니다.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의 대결에서 지금 살찐 돼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결국은 늑대에게 잡혀 먹힐 가능성이 있는 국가 지도부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